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짜증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뉴스 떴죠. 시즌이 한참 잘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이때였죠. 이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승 패턴으로, 다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갑자기 증시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오늘 혹시 지켜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쟁이 임박할 것 같은 그런 뉴스가 뜨면서 이렇게 증시가 흘러내렸고 시즌도 마찬가지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론적으로 회복은 못하고 거의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실적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많은 반응들이 지금 좀 이상합니다. 지금 시제 특히나 이제 정토방이나 이런 데 보면 실적에 대해서 너무나 까는 듯한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출만 봤을 때는 역대 최고로 많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닝 쇼크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주가를 누르면 안 된다. 지금 시외를 보니까 제가 지금 4시 좀 넘었거든요. 시외를 보니까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다가 왔다리 하면서 또 장난을 엄청나게 칩니다. 이 시즌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잡주가 돼버렸다라는 게 정말 슬프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실적을 보면 일단은 3분기였죠. 3분기 매출이 3천억이었죠. 근데 4분기는 4천억 나왔습니다. 작년 이제 피크죠. 이때 4,4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줄어든 게 맞지만 3분기 대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누계 실적, 쉽게 얘기해서 2021년에 누계 매출이죠. 1조 3,700억입니다. 거의 1조 4조 되죠. 1.4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당해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4분기만 거의 2천억이죠. 그리고 누계 실적으로 6,660억. 쉽게 얘기해서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전년 동기에는 보다는 또 줄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뉴스가 이상하게 지금 뜨고 있던데 전년에 얼마 나왔죠? 6,700억. 올해 아닙니다. 전전년이죠. 전전년 6,700억. 그리고 2022년 작년이죠. 6,660억. 이거 잉여금만 해도 1조가 넘어요. 1조가 넘는 이걸 가지고 있는 회사가 지금 시초가 아니죠. 지금 2조 2조밖에 안 합니다. 시총이 2조밖에 안 하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데 와 정말 참 머리가 아프다.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그래도 잘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고 뉴스를 뜨면 여러가지 뉴스들이 많은데 여러분 실적 가지고 까면 안 된다. 지금 2년 동안 연속으로 매출 1조를 찍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회사를 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PCR에 대한 확대를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했죠. 질병청에서 발표했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완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끝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화라는 거는 마스크 쓰던 거를 마스크 안 쓰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하는 거를 거리두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완전히 봉쇄하던 거를 좀 풀겠다라는 건데 그 PCR 검사에 대해서 수요가 줄어들 거다라고 많이 생각들 하는데 코로나가 사라진다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매출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지금만큼 이렇게 잘 나오지는 못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즌이 하고자 하는 이 M&A라든지 신사업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고 돈이 이제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제 할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거기에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고점이었는데 실적이 이런 식으로 떠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현재 완전 저점이거든요. 이 저점인데 실적이 이렇게 떴다고 해서 눌러버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안 된다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눌리는 게 아니죠. 일단 실적은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개인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때문에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은 위아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저는 아직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53%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됐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다. 이때 이제 시젠이 잘 가고 있는 와중에 한 방 시계 먹고 주저앉아 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힘을 못 쓰더라. 오늘 하실 일 못하고 하루 종일 좀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아쉬운 하루였다. 하필이면,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 좀 일찍 좀 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마감 끝나고 이렇게 내더라.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더 사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항상 이렇게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게 참 아쉽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젠 작년 매출 1조 3,708억 나왔죠. 매출이 1조 넘었습니다. 2년 연속 1조 넘었다. 4분기 매출이 4,100억 지속 성장 기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분자 진단 전문 기업 시젠이 2021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실적은 최대 실적을 찍었는데 주가는 최저 주가를 52주 로 봤을 때 최저 주가를 달성하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자, 17일 공시를 통해서 오늘이죠. 아까 공시 제가 보여드렸죠. 자, 매출이 1조 3,700억, 영업이익이 6,660억.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실적 대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2002 실적과 이 영업이익은 제가 죄송한데 셀트리온이랑 비교를 하면 지금 시총이 10배 차이 납니다. 근데 지금 그렇습니다. 자, 2021년 매출액은 자, 시젠 창사 이래 최대치로 특히 2020년 매출 1조 1252억에 비해서 22% 증가했죠. 물론 영업이익은 좀 눌렸다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영업이익이 6,700억이었는데 6,667억 이렇게 보여진다. 시즌의 지난해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한 것은 코로나19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많이 이제 팔았죠. 많이 팔면서 특히나 작년에는 오미크론,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빅코로나 제품의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자궁경부암, 성매개체, 그리고 여타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2020년 대비해서 3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 장비의 작년 한 해 추출 장비가 많이 팔았죠. 장비 많이 팔았다. 그래서 이게 홀딩 효과를 락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누적 기준으로 2,314대가 지금 팔려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시젠의 다양한 진단 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혔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 100개의 제품 만들겠다. 좀 만드세요. 좀 제발 한다 하는 거 제발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돈도 많이 벌었겠다. 하면 될 것 같다. 자, 2020년이죠. 영업이익은 큰 변동 없었죠. 엄청 잘했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등 미래에 대한 시젠의 전략적 투자 증가에 기인하고, 사람들이 2021년 실적 어떻다고 했죠? 다들 망한다 얘기했는데 아니죠. 오히려 매출은 더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은 당연히 사람들 더 많이 모집하고 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좀 줄어들었다. 임직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알바생들도 많이 늘어났고, 돈을 잘 버니까 아무래도 성과금도 많이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든 거지, 돈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 식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진단시약 포트폴리오를 크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시제는 공매도에 밥이 되어서 이렇게 떨어질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주주들 친화 정책인 그 주주 친화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시젠의 기업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댓글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자, 보시면 노형정님이라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시즌에 비중을 많이 둔 개미 투자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글을 좀 길게 적었습니다. 시즌 운전자님께서 답답한 마음에 시즌 측과 만남을 강력히 추진했고 내일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즌 측에서 4명인가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용기를 못 내고 저한테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댓글을 바로 달아드렸거든요. 개인 사정상 제가 이제 사실은 지방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일반 직장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2명이 막 돌아가면서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을 비우고 여기 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이 시즌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실은 와이프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내일 누구와 됐든 간에 정말 가서 좀 좋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댓글 달아주신 노현정님이라는 분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응급실 직원들도 PCR 검사에 대해서 학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뉴스가 떴었죠. 근데 이제 지하철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 계속적으로 학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용군에 대해서 이제 학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늘부터죠. 이제 건보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PCR 검사 21일부터네요. 죄송합니다. 21일부터 입원 환자 보호자도 무료로 이제 PCR 검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질병청에서 공식적인 발표에 있어서 PCR 검사의 확대를 하겠다,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사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PCR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단 시즌에서 과거에 얘기했던 신제품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긴급 신속 진단 키트처럼 빠르면서 그리고 PCR에 대한 정확도를 가진 제품을 조만간 출시하겠다라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막 그거 출시하라고 옆구리 찌르고 빨리 공시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적인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답답합니다. 한다 했던 것들을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다. 그 부분이 답답하다. 영업이익이나 재무제표 상상했던 것처럼 혹은 조금 더 이상 나왔다. 컨센보다 더 나왔다. 근데 뉴스 보면 작년 대비 눌렸다. 이런 식으로만 자꾸 뉴스를 또 쓰던데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들조차도 지금 1조 3 거의 1.4조까지 버는 이 회사를 돈 못 벌었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대신 주주들 친화 정책에 대한 정책을 못 써서 욕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저도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말 답답하다. 내일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사실 좀 기대 반 걱정 반 느낌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이라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